며느리는 왜 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있는 걸까요? 두 여성의 충격적인 얘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오디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의 하루는 언제나 완벽한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몸무게를 재고 공복 유산소를 1시간 동안 마친 뒤 미리 준비해 둔 시리얼과 과일로 차려진 조식 테이블을 세팅해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통유리창 앞에서 내가 직접 디자인한 인테리어와 어우러진 완벽한 한 끼를 카메라에 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강서진 30대 인테리어 인플루언서이자 방송인인 나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에게 워너비 라이프라는 찬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나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 믿어요. 하지만 완벽한 사진 뒤에는 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완벽한 각도를 찾기 위해 애쓰는 나의 모습. 조식 테이블을 세팅한 뒤에는 곧장 치우고 스케줄을 확인하는 바쁜 손.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갈 15초짜리 영상을 위해 똑같은 미소를 수십 번 짓는 나의 얼굴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의 삶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의 모든 신경은 아들 지우의 첫 돌잔치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우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장면 하나를 연출하는 나의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인 거죠. 정말 잘해야 하는데. 나는 아이패드 화면에 빼곡하게 적힌 체크리스트를 보며 연신 중얼거렸어요. 포토존은 밋밋하지 않은지, 풍선 대신 생화로 장식할 만큼 충분히 화려한지, 그릇은 크리스탈로 세팅될 예정인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남편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유명 방송국의 메인 뉴스 앵커인 그는 언제나 깔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조명에 노출된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여보, 돌잔치 준비는 잘 돼가요? 그는 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모든 게 완벽할 거예요. 그래, 어머니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준호의 말이 이어지자 내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오정숙, 내가 가장 통제하기 힘든 존재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완벽한 세상에 유일하게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낡은 작업복과 거칠어진 손, 그리고 늘 조심스러운 태도. 그녀는 나의 화려한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전문 업체에 다 맡겼거든요. 내 말에 준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당신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가 뭐라도 도와주시려고 할 거야. 나는 준호의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며 힘들게 음식을 해오거나 돌잔치에 와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여보. 어머님도 쉬셔야죠.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안심시키려는 듯 준호의 손을 잡았지만 내 속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날의 돌잔치가 오직 나를 위한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남편은 앵커이고 나는 인플루언서인 것을요.
이런 완벽한 나에게 왜 하필이면 환경미화원인 시어머니가 있는 걸까요? 나는 그 불편한 진실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돌잔치는 지우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날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내 삶의 가장 완벽한 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또 다른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내 완벽한 세상에 균열을 내고 있는 이 불안감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나는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나의 새벽은 5시부터 시작되지만 누군가의 새벽은 이미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그건 바로 나의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님이죠. 새벽 2시, 내가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숙면을 취할 때, 그녀는 이미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있었습니다. 낡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손에 든 채 집을 나섭니다. 그녀의 직업은 환경미화원. 그녀의 삶은 나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깨끗한 도시의 거리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이 버린 온갖 잡동사니를 치우는 일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고달프고 힘든 일이지만 어머니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인데 뭐가 부끄럽겠냐. 이 일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 준호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텐데.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성공한 앵커인 준호와 환경미화원인 어머니. 이 두 개의 이미지는 결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우를 낳고 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어머니는 조용히 우리를 도왔습니다.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 내내 곁을 지키며 지우가 잠들면 낡은 손으로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지우가 울기라도 하면 곁에서 다정하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우나? 할머니가 옆에 있는데. 라고 속삭이셨죠.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지우는 금세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질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느라 지우에게 마음 편히 안아줄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나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지우의 돌잔치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서진아, 돌잔치 준비는 잘 돼가니? 내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낡은 작업복과 거칠어진 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손주 돌잔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며느리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어머니는 내 눈치를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 고생? 지금 나를 동정하는 건가? 나는 그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는데. 나는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고생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제 브랜드의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나는 일부러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내 그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약해지면 안 돼.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은 그냥 편하게 오셔서 식사만 하시고 가시면 돼요. 아, 혹시라도 그날은 깔끔하게 하고 오셔야 할 텐데. 나는 내뱉고 싶지 않은 말을 굳이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실망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완벽한 세상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지워졌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이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으니까요. 나는 내 완벽한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불편한 진실을 굳이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결국 나의 완벽한 세상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돌잔치 최종 답사를 위해 준호와 함께 호텔 야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잔디와 눈부신 햇살, 그리고 시원한 분수대가 어우러진 완벽한 장소였어요. 내 머릿속에 그려왔던 완벽한 파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서진, 정말 이 정도로 해야 해요? 그의 질문에 나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이게 바로 우리 이미지에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꿈을 꾸는 거라고요. 준호 씨는 앵커고 나는 인플루언서인데 밋밋한 돌잔치를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거예요. 나는 준호의 팔짱을 끼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는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는 단지 이 파티가 나와 지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에게는 이 파티가 나의 삶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섭섭해하실 텐데 돌잔치에 어머니를 초대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준호의 말이 이어지자 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완벽한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조각이었으니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왜 초대해요?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하고 오시면 되죠. 뭘 그렇게 성대하게 해야 하는 건데요? 내 말에 준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에게는 비즈니스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내 어머니이자 지우의 할머니예요. 이 자리에 어머니가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머님은 우리 돌잔치에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이미지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내뱉고 싶지 않았던 냉혹한 진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진,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야. 나는 원래 이랬어. 다만 예전에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는 끝까지 준호의 주장을 꺾기 위해 애썼습니다. 준호 씨,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저에게는 이게 전부예요. 완벽한 삶, 완벽한 가족.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싶은 제 마음을 왜 몰라주시는 거죠? 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내 눈물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완벽한 삶에는 어머니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의 단호한 말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머니를 돌잔치에 초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준호 몰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치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저 서진이에요. 돌잔치. 그날은 오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 서진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야지. 아가,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가 오지 않는다면 나의 완벽한 세상이 정말 완벽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의문을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완벽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세상에는 그 어떤 작은 흠집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돌잔치 당일, 나는 나의 완벽한 삶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호텔 야외 정원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완벽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돔 텐트 아래 하얀색 생화들이 가득 채운 테이블마다 크리스탈 와인잔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선택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나, 그리고 곧 시작될 완벽한 파티. 내 삶의 정점이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우는 내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작고 사랑스러운 지우의 모습은 나의 완벽한 그림에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어주었죠. 나는 지우를 안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사람들의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지.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때 준호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서진, 혹시 어머니가 오셨나 해서요. 나는 준호의 말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오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오시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호텔 야외 정원 입구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애써 눈을 감고 외면하려 했지만 눈을 뜰 때마다 그 실루엣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정숙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선물한 화려한 옷 대신 낡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돌잔치 하는 날이라 할미가 왔지.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만큼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주변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강서진 씨 시어머니인가? 왜 저런 옷차림으로? 나는 사람들의 시선과 웅성거림이 온몸을 꿰뚫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 나는 애써 굳은 표정으로 지우를 준호에게 넘기고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다가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아, 이건 내가 우리 손주 주려고 직접 만든 한복이야. 돌잔치에 입혀야지. 나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이 돌잔치가 완벽한 이미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이미지를 한순간에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지 마시라고요. 제발요. 제 삶에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아, 나는 그저 손주 얼굴 한번 보러 온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그 순간, 나는 모든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젠장, 망했어. 다 망했어. 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 완벽한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의 완벽한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던 호텔 야외 정원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찰칵거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나를 향한 경멸의 시선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웅성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만 보였죠. 이 모든 순간이 영상으로,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어. 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완벽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진정해. 제발. 준호가 나를 잡고 애원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의 분노는 어머니를 향했지만 사실 그 분노는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내 안의 불안과 분노가 폭발하여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죠.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다 이내 조용해지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제야 나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의 추악한 민낯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나는 서둘러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지우는 무서운 듯 준호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울음소리가 나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지우는 무슨 죄야? 내가 왜 이런 짓을? 나는 지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지우는 나를 피하며 준호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나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들마저 나를 외면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돌잔치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남은 것은 텅 빈 테이블과 부서진 완벽함의 흔적뿐이었습니다. 나는 준호와 지우가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 뒤에는 내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휴대폰은 온통 SNS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서진 인성, 강서진 시어머니, 강서진 실체. 실시간 검색어에는 나의 이름이 올랐고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게 숨겨왔던 나의 추악한 민낯을 조롱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세상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악몽을 꾸는 듯했습니다. 협찬 브랜드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내가 출연하기로 했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급감했고,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인테리어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추악한 인간,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페류나일 뿐이었죠.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피부는 푸석푸석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삶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날 밤, 나의 완벽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파도가 몰려와 내가 쌓아 올린 모래성을 쓸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종일 울리던 휴대폰은 나의 파멸을 알리는 경보음 같았고 나는 그 소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전원을 꺼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나는 텅 빈 나 자신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완벽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내 안의 양심은 이미 나를 비난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악몽 속에 있는 듯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와 뉴스 기사들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플루언서 강서진, 시어머니 머리채 잡아 파렴치한 며느리 강서진의 두 얼굴, 완벽했던 강서진의 몰락, 나의 이름은 온통 부정적인 수식어로 도배되었습니다.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시간마다 수천 명씩 급감했고 댓글창은 나를 향한 온갖 비난과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협찬 브랜드들은 내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내가 출연하기로 했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내게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나의 수입은 하루아침에 0원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인테리어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추악한 인간,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페류나일 뿐이었죠.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피부는 푸석푸석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삶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지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나를 향한 경멸과 함께 두려움에 떨던 지우의 눈빛이 떠올랐죠. 나는 아들마저 나를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병원? 내가 무슨 짓을? 나는 준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어머님께 사죄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는 준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내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사죄해야 할 것은 그 행동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당신에게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했나요? 당신은 항상 당신의 완벽한 삶에 어머니가 흠집이라도 낼까봐 불안해했잖아요. 준호의 말에 나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불안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죠. 서진, 당신은 지우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내이기도 해요. 당신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었듯이 나의 어머니는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어머니를 외면했나요? 준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의 오만과 욕심이 불러온 파멸의 순간이 나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나를 차갑게 외면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나의 모래성은 이미 완전히 붕괴되었고 나는 그 잔해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완벽함이 사실은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외로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모래성 위에서 나는 텅 빈 나를 마주했습니다. 준호의 차가운 외면과 지우의 두려움에 찬 눈빛, 그리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의 동정도 없이 오직 나만이 홀로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발신자는 이모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준호의 얼굴은 굳은 채로 통화 중이었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준호의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었습니다. 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셨다고요? 이모의 말소리가 휴대폰 밖으로 새어나오진 않았지만 준호의 충격받은 표정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이모와의 통화를 마치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스며들어 있었죠.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셨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토록 차갑고 냉정하게 보였던 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나는 늘 어머니를 내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죠. 나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외도로 태어난 준호를 평생 친자식처럼 키워오셨던 겁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녀의 낡은 작업복과 거칠어진 손은 바로 그녀의 희생과 사랑의 증거였던 거죠. 준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신에게 무시당하고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감추며 평생을 나만 보고 사셨던 거야.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며 나의 오만과 이기심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준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가 어머니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그 모든 사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완벽하게 숨기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은 바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니의 삶은 나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울었습니다. 나의 모래성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나는 그 잔해 위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완벽함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었고 내가 그토록 외면했던 진실은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간 뒤 나는 텅 빈 집에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길 바랐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깨어난 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진 나의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그래,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야. 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보, 나 서진이야. 어머니께 사죄하고 싶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준호에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어머니를 이용해 동정 여론을 만드는 것이었죠. 준호는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휴대폰에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번 일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봐. 내가 어머님께 잘할게.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준호는 나의 메시지에 단 한 통의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초조해졌습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나는 결국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나는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나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당신 얼굴 보기 싫다고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어머님께 사죄하고 싶어서 왔어. 내가 어머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제발. 나는 준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때였다. 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용서를 비는 이유는 당신의 명성을 되찾고 싶어서겠죠? 동정 여론을 만들어서 당신의 삶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죠. 서진, 당신은 지우의 엄마로서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지우를 당신의 완벽한 삶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잖아요. 당신은 지우의 행복보다 당신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준호의 말에 나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이혼을 선언할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우리 이혼해요. 지우는 내가 키울 거야. 그의 단호한 말에 나는 절망했습니다. 안 돼. 지우만은 안 돼. 지우는
나의 완벽한 삶의 유일한 증거인데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만은. 지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없으면 지우는 어떻게 살라고. 나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지우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나의 눈물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해 지우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당신에게 더 이상 지우를 맡길 수 없어요. 준호의 차가운 말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우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 모래성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나는 그 잔해 위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완벽한 삶을 위해 달려왔던 나의 인생이 한순간에 공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지우를 안고 떠난 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완벽한 삶을 위해 달려왔던 나의 인생이 한순간에 공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나의 마음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으로 채워졌죠.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의 완벽했던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고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많은 악성 댓글과 비난 속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서진아, 몸은 괜찮니? 걱정돼서 연락했단다. 언제든 괜찮으면 연락해라. 나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고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모욕했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은 나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죄책감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괜찮다, 서진아. 괜찮아. 이제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됐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찾아뵐게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나의 애원에 그래, 서진아. 우리 요양원에서 보자. 언제든 올 수 있단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나는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해.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마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 나는 그렇게 다짐하며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는 준호와 지우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준호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들의 모습은 내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지우야,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의 어리석은 욕심과 오만함 때문에 모두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우는 나를 보고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나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괜찮아. 지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는 나의 눈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아줄게요. 하지만
당신의 완벽한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거예요. 나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완벽한 삶을 포기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괜찮다. 이제라도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나는 안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지만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앉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완벽한 모습이 아닌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의 파멸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이제 완벽한 모래성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값비싼 카메라 앞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지우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었죠. 지우는 모래밭에서 작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모래성 정말 예쁘죠? 지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공들여 쌓았던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지우가 만든 작은 모래성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의 옆에 앉아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에게 완벽한 삶은 없었나 봐요. 내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껍데기였어요. 준호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제부터 진정한 삶을 시작한 거예요. 당신의 삶은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저 행복하면 돼요. 그의 말에 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작은 규모의 인테리어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죠. 내가 만든 공간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이 아닌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나는 어머니의 낡은 손을 잡고 매일매일 나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죠. 나는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나의 파멸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완벽한 모래성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